6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채널 쏜노먼TV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는 이런저런 공익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월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손 변호사의 진면목은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제보가 법률방송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아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손노몬의 TV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을 무조건 부르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손노몬TV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와 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최모 씨와의 전화통화입니다. 의무기록지를 받기 위해 성형외과를 가고 있다고 하자 손 변호사는 경찰에 불렀냐고 확인한 뒤 경찰을 부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왜 경찰 부른 거예요? 아마 줄 건데도 우리가 경찰 부른 이유. 6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지를 줄 거라면서도 굳이 경찰을 불렀고 부른 이유를 일종의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의무기록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왜 불렀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의무기록 조작할 우려가 있어도 그렇다. 의무기록도 안 줄 게 뻔하니까 불렀다. 아시겠죠? 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배후라고 지칭하며 배후에 변호사가 있다는 건 말하지 말라고 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네네. 변호사 이야기를 하면 우리 환자분 편을 조금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네네. 뒤에 배후에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알면. 그래서 사실은 동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제가 환자분이랑 동행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찰이 출동했다는 기록을 남기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록을 왜 못해요? 경찰이 나왔는데 어떻게 기록이 안 남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환자 오늘도 경찰들한테 그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세요. 의무기록을 안 주려고 했는데 경찰이 오니까 의무기록을 줬다 이런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더니 환자에게 다시 질문과 답변 연습을 시키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자 왜 손노몬의 TV를 제대로 보지 않았냐는 식으로 타박을 합니다. 자, 환자분 따라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걸 기록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네. 첫 제가 번째는 네. 뭐라 그러지? 아니 왜 이렇게 영상을 안 보시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실게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찰 부른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내가 경찰 부르는 이유는 네. 경찰 부른 이유는 의무기록을 조작할까 봐 그랬다.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봐 그랬다. 자, 다시 한번. 내가 경찰 부른 이유는 내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 봐 그랬다.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봐 그랬다. 통화 녹음을 법률방송에 제보한 최모 씨의 언니는 손영서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동생을 학습시켜 경찰 출동 기록을 남기게 하고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게 한 뒤 인터넷에 해당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 가지고 병원과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서 그 병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생과 저한테 비방의 목적인 걸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 1위 시위를 지시했었어요. 비방글 올려야지 그래야 빠른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합의금 또한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지시를 해요. 변호사가 시키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최 씨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거는 이게 솔직히 이 변호사라는 거는 자기 의뢰인을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안 시키는 게 말이 맞잖아요. 이게 아무리 명예훼손이 안 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근데 그걸 시켜요. 그러니까 실제 손 변호사 코치에 따라 병원 비방글을 올렸다가 해당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환자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자 손 변호사는 거꾸로 환자를 몰아세우며 짜증을 냅니다. 진짜 짜증나네.
주사에서는 하더라고요. 뭘 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뭘 하던가요? 환자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답변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동생의 전화 녹취를 법률방송에 제보한 최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본인과 손영서 변호사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그 병원 용서 못하니까 고발해주세요. 그러면 형사고발이라도 해주세요. 민사비는 따로 볼 테니까 고발해주세요. 민사비 따로 본단 말이 뭔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그게. 이에 최 씨 측은 손영서 변호사가 애초 호언 장담과 달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소 진행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 병원에. 그래서 내가 그걸 따졌거든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네. 그러더니 괴롭히지 말라면서 스스로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변호사 측에서요? 예. 손영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은 환자 보호와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7년차 변호사인데 이런 걸 막 제가 막 서명을 위조하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반해서 막 서명을 막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성공보수를 주기 싫어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 측과 통화에서 언성을 높인 데 대해선 경솔했던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 물러서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성도 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따뜻한 태도로 좀 의뢰인을 대했으면 이런 일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 최 씨 측은 변호사 윤리 위반 등을 사유로 들어 손영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지방변호사에 넣은 상태인데 서울변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폐지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 청소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최근 거래소들이 네. 검증이 안 되었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들을 상장 폐지시키거나 상장 폐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코인 청소라고 하는데요. 네. 거래 규모 1위인 업비트는 네. 11일 워나마켓에서 네. 5종의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하고 네. 25개의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5종의 가상자산은 네.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음. 솔브케어, 퀴즈톡입니다. 네. 코인빗 또한 네. 15일 오후 10시에 네. 8종의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하고 네. 28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8종의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네.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입니다. 네. 이와 같은 조치에 해당 네. 가상자산들은 네. 가격이 80% 이상 하락하고 네. 특히 상장 폐지가 네. 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네. 하루 전 대비 90% 이상이 가격 하락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유의 종목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더 있을 것으로 음. 예상합니다. 네. 이런 사태가 갑자기 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이 신고는 이제 네.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신고를 위해서 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한편 네. 정보보호체계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금융기관들은 어떠한 경우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이에 은행연합회에서 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참고 자료를 은행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참고 자료에 따르면 네.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은행이 거래소를 심사할 때 네.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에 네. 문제가 있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음. 비교적 덜 건전한다고 판단되는 음. 그러한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 음.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네. 확인해 보고 팀 역량이라든지 뭐 네. 사업의 내용, 커뮤니케이션과 그 기술 역량이 이번에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그런 종목들과 상대적으로 더 나은지 아니면 좀 부족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상 네. 신고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이더리움 같은 그러한 주요한 코인으로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최근의 분위기로 네.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을 이제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네. 알트코인, 소위 말하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코인이지만 네. 상장 폐지는 면할 것 같은 코인을 네. 요새 같은 혼란한 시기에 낮은 가격에 샀다가 이런 혼란이 좀 가라앉으면 가격이 오를 거니까 네. 그때 파시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취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전략을 취하실 경우에는 네. 상장 폐지라든지 아니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네. 이런 지정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만 이게 또 상장 폐지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유의 종목 지정이 안 된다라는 확인은 또 따로 별도로 해주지 않기 네. 때문에 그 회복 효과는 좀 서서히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깡통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정보들 잘 숙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강제추행 위자료 민사소송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지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네.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네.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네. 이제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한 상태의 남성 신모 씨는 네. 지난 2019년 9월 13일에 네. 당시 14살의 지적장애 이금 여성 네. 김모양과 네.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같이 공원 산책에 나섰습니다. 네. 아내가 아들의 귀저귀를 갈러 이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네. 이 당시 14살의 여성 김양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는데요. 네. 5일 뒤에 신 씨는 김 씨를 또 불러내서 부산 시내 백화점 비상계단 입구 내부 공간으로 또 데리고 갔습니다. 네. 김 씨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네.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뭐 엽기적이면서도 파렴치한 범죄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 씨는 바로 한 달 뒤인 네. 10월 9일에는 역시 또 지적장애 2급의 또 다른 여성, 당시 네. 29살의 박모 씨를 불러냈습니다. 네. 14살의 김 씨를 성폭행한 장소로 데리고 갔는데요. 네. 이 신 씨는 박 씨에 대해서 이전에 아파트 주차장과 또 상가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면서 불러냈습니다. 네. 그런데 신 씨는 그렇게 박 씨를 불러내놓고는 네. 만지면 신고할 거냐, 신고하면 내 친구 불러서 혼내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박 씨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불러낸 게 아니라 또 강제추행하려고 불러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 씨는 박 씨를 협박한 뒤에 네. 박 씨의 상의와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네. 신체 주요 특정 부위를 만지고 네. 또 자신의 신체의 네.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박 씨를 무릎 꿇리고 이제 유사 성행위를 강제로 시키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청구했나요? 네, 공단은 위자료 액수로 5천만 원을 산정해서 이제 네.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네. 당시 박 씨는 형사 판결문을 들고 이제 네. 공단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네. 공단 측 표현에 따르면 네. 박 씨는 막연히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공단에 내방했는데 네. 이제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아도 자신이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네. 이에 공단은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원고의 가족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장을 통해서 피고는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여성들에 대해 파렴치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그 죄질이 극악무도하다고 피해 여성들을 대신해서 신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극악무도하다고 했는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인정했나요? 네, 일단 신 씨는 재판기일에 감기 기운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하고 네.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어깃장을 놓은 건데요. 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네.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조항 등을 적용해서 네. 공단이 청구한 5천만 원의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민사적 대처법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 소송을 진행한 네. 공단의 강청현 변호사는 먼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기본이고 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력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내방에서 도움을 받아서 피해를 꼭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꼭 성폭력 피해가 아니더라도 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면 네. 이제 혼자서 끙끙대거나 네. 이런 일로 가도 되나 망설이지 말고 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조력을 요청하면 이제 해결 방안이나 대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가 위자료 청구액을 다 인정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법률구조공단은 가까이 열려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조력을 받아라는 오늘 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 윤 전 총장 가족 측근 의혹 사건 4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다툼 시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가 소재기를 안 해도 보험사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걸핏하면 경찰서장실을 찾아가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제기한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지성 전 축구 국가대표가 고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빈소에 조문을 가지 못한 것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지성 측은 도를 넘는 비난을 일삼는 악플의 근절을 위해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